안녕하세요. 이곳은 하남 검단산 2번 출구 앞입니다. 오늘은 경기의길 봉화길 걸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검단산입니다. 봉화길, 덕풍천길 1코스 일단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3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저기는 예빈산, 예봉산이고요. 다 한 번씩 올라봤던 산들입니다. 조선왕조 실록과 왕실 족보가 옮겨지던 경북 봉화 지역의 태백산 사고까지 옮겨지던 그 길을 되살린 게 경기의 길 봉화길입니다. 길 초반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안내가 되고 있네요. 경기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봉화까지 도달하지는 않고요. 총 9개 코스 135km에 달하는 경기도 이천과 충북지방이 만나는 지역까지 진행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어제 비가 왕창 와서 그런지 비구름이 다 물러갔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완전 맑은 날씨가 돼서 좀 꾸물꾸물 하다가 11시 반부터 걷게 됐네요. 이 주변이 팔당이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아주 성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오늘도 자전거 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1코스 덕풍천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 따라서 쭉 가다가 덕풍천이라는 하천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남한산성 북문 인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메타세카이어 길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데 봉화길은 이쪽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강변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 길로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길이 덕풍천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남한산성이 나오게 되는 그런 하천길입니다. 1시간쯤 걸었더니 간식 먹고 싶어서 쫀득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벼워서 좋아요. 저는 무겁게 다니는 걸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두 조각 들었고 36g에 117kcal라고 하네요. 두 개 먹으면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광주 향교입니다. 봉화길 스탬프함도 있네요. 가이드북도 있네요. 이렇게 스탬프도 있고 이렇게 잘 안 닫혀 있네요. 이걸 잘 닫아야지 마르지 않습니다. 잘 닫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이 스탬프함으로 인증 안하고 앱으로 합니다. 보통 경기 둘레길 걸을 때는 거긴 아직도 아날로그라서 다 스탬프북에 도장을 찍었었는데 그때 고생했던 게 스탬프함이 망가지거나 말라가지고 안 찍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제가 스탬프 인주 그걸 아예 따로 사가지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경기 둘레길에서 그렇게 망가진 스탬프 보면서 좀 민낯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날로그식으로 스탬프 도장 꽝꽝 안 찍고 앱으로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랑길, 해파랑길도 다 앱 인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한산 일대가 이제 잘 보입니다. 우측으론 금암산, 좌측으론 객산. 예전에 남한산성 종주할 때 다 지나가봤던 산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아래에서 올려다 보네요. 옛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현대적인 길, 차도 옆을 따라가게 되곤 합니다. 아쉽지만 할 수 없죠.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길인데 옛날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을 순 없겠죠. 시끄러운 것도 참아야 됩니다.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용해지겠죠. 4km 남았습니다. 딱 2시간 걸려 10km 기록하고 있고요. 빈말로도 경관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든 그런 길이네요. 보통 남한산성을 도보로 이 방향으로 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아주 황량한 풍경입니다. 북문까지 700m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를 올라가면 곧 북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1구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19km에 달하는 이 구간까지 추가로 끝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이 구간까지 마치면 7시 이렇게 되려나? 데크 다 올라와서 잠시 쉬는 중입니다. 새소리가 참 곱네요. 이런 맛에 걷습니다. 산도 오르고요. 이제는 등산로가 이어지는군요. 다 쉬었다. 그만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종주 언급을 해서 그런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한테도 다른 분 국토종주 영상들을 추천해 주더군요. 대부분이 개고생한다 이런 느낌의 썸네일과 제목들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결코 길게 걷는 게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길 걷는 걸 권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대한 길에서 보는 좋은 것들 담으려고 하고요. 길 걷는 건 좋은 기억입니다.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죠. 자기 개발하는 시간은 많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을 볼 시간은 없단 말이죠. 요즘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런 것 대신에 디톡스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길 걷는 거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종주 같은 길게 걷는 시간이 고통만 있다거나 아니면 막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우당탕탕 도파민 막 뿜뿜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일부러 사건 사고 만들고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외로운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길고,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인들은 워낙 SNS 같은 거에도 얽매여 있다 보니까 혼자라는 자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길을 걷다 보면 나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듯 합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걸어도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오히려 조용하니 다른 사람 방해도 받지 않고 도시의 시끄러움에도 벗어나고 해서 좋습니다. 말 그대로 디톡스의 시간. 길게 걷는다고 해서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겁나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산 증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약팔이 같지만 걸어 보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장수가 아니야. 북문 다 와가니까 시끌시끌해지네요. 역시 주말이면 인기 많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북문 전승문 바로 앞입니다. 북문을 지나서 로터리에서 1구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에서 1구간 끝내고 제2길 한양 30리길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걸었던 과거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경기 광주역까지 진행하는데 그 전에 하남의 검담산이 아니라 경기도 광주의 검담산도 정상을 지나는 어려운 코스입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틀렸네요. 이 안내판에서 바로 우측으로 쭉 진행하면 됩니다. 좌측으로 갔더니 틀렸네요. 아우, 여기 주말에 너무 번잡합니다 진짜. 로터리 지나서 이 터널 방향으로 큰 길 따라가지 마시고 공무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이 구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산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봉화길 이 길도 원래 있던 이 한양 30리 누리길, 여기를 겹쳐서 가는 거네요. 자, 산성 보십시오. 조상의 혼과 얼이 실린 산성입니다. 본격 등산 코스인가 했는데 이런 임도를 따라가는 것 같네요. 생각만큼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검단산도 예전에 남한산성 종주 때
가봤던 산입니다. 옛날에 여기 정상석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상석이 없고 이 코팅지로 검단짐에 검단산 524m 이렇게 붙여놨네요. 네, 정상석 어디 갔지? 아무튼 여기가 현재의 검단산 정상입니다. 요 정도 조망 있네요. 아, 롯데타워 보이는구나. 아, 오늘 좀 근데 흐려가지고 야, 사람 많이 안 다니는 등산로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낙엽 보세요. 그대로 있다. 봉화길 리본이 달려있는 덕분에 이게 길이구나 하고 가는 거지, 바닥은 완전 낙엽 수성입니다. 이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남한산성 부근은 등산객부터 나들이객까지 복작복작 하는데 여기는 보십시오, 저밖에 없습니다. 도심의 번화한 골목도 골목 하나 사이로 인파가 차이 나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산도 인접해 있는 산인데도 어디는 인기가 넘치고 어디는 이렇게 조용하고 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코스가 19km에 달하면서 다 걷고 나면 30km가 훌쩍 넘겠습니다. 5만보 채우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5만보를 어떻게 쉽게 넘기느냐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진짜 뭐 대단한 팁이란 건 없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그 흔한 말, 꼴대녀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정신력만 뒷받침되면 제 생각엔 5만보, 6만보, 7만보 정도 가뿐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등산을 하거나 하면서 보면 이 정도는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경사인데 싶은데도 초보로 보이는 분들은 입에서부터 아 힘들어, 못 올라가, 여기 가기 싫어, 뭐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전 그렇게 생각하죠. 입을 닫고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면 안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먼저 지레 겁을 먹고 입 밖으로 그런 소리를 내는 순간에 몸에도 힘이 없어져요. 몸도 이미 거부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잘 다녔어요. 인자강이라서 인간 자체가 강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등산이나 길 걷는 걸 입문했을 때부터 혼자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고 외롭고 뭐 해도 입 밖으로 내지를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오르고 걷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 특별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누구한테 징징거릴 수도 없고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돼도 그냥 꾹 참고 올랐더니 다 되더라고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좀 내려놓고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30km, 40km, 5만보, 6만보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검단산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간 다음에 또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려가는 것부터 우선 하죠. 아, 배가 고픕니다. 남한산성 부근에서 뭔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번잡해가지고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족두리바위라고 합니다. 광주시에서 이런 시설물 최근에 설치했나봐요. 잘 해놨네. 자, 다시 언덕길을 올라가 봅시다. 1구간에 비해서 어려운 건 맞는데 할만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게 문제네요. 배낭 대신 조그만한 이런 보조 가방만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먹을거리도 거의 안 챙겼더니 후회되네요. 간식거리 더 챙겼어야 되는데 에라이. 산적의 해심고개라고 합니다. 와, 안타까운 산이다. 과거 낙방한 다음에 여기 눌러 앉아서 산적이 된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이런 고개입니다. 광주시에서 나름 진짜 길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이런 스토리보드들도 막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봉화길도 많이 걷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왕 이렇게 꾸며 놓은 거 많은 분들이 오셔야죠. 5시간 가까이 진행하고 있고 20km 채웠습니다. 거의 안 쉬고 가고 있는데 이런 뭔가 멋들어진 식당인 듯 합니다. 이런 것도 나보고 서울 외곽에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종점인 경기 광주역까지 12.7km 남았습니다. 또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될 듯 하네요.
아이고 멋진 카페와 계곡이 흐르는 이곳은 세오계라는 고개를 넘어갑니다. 아 진짜 광주시 열심히 만들어놨다. 고인돌 있다고. 야 이게 고인돌이야? 진짜? 와 누가 보면 그냥 큰 돌 놓여있다고 생각하겠는데 고인돌이래요. 와. 이 세오계에도 봉화길 스탬프함 있고요. 새우고개, 새우계고개, 새고개, 새우계. 아 새로운 고개 그렇다고 합니다. 산성이 들어서면서 생긴 새로운 고개라고 신현 소원나무라고 하고요. 느티나무. 야 크다 진짜. 광주시 열심히 조성했다. 막 온갖 전설과 그런 것들을 다 표시해 놨습니다. 재밌는 길이야. 잣나무가 무성한 연자말 숲을 지나갑니다. 좋다. 이 고개 올라가는 게 와, 이 코스 중에서는 가장 힘든데요. 은근히 경사가 있고 은근히 깁니다. 검담산보다 여기가 더 힘드네. 아이고야 이 고개 힘들다. 합격바위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여기서 합격을 기원했다고. 대단한데. 어머니와 바위 상이 있는 이유는 전설이 저 아래에서 이곳까지 돌을 밀어서 올린 거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합격 기원을 바라면서 원래는 둥그렇지 않던 돌을 여기까지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동그래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합격바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산길이 꽤 깁니다. 거의 10km쯤은 산을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코스 전체 길이도 19km나 되니까 좀 길게 걷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저처럼 제1길, 2길을 한꺼번에 걷지 마시고 따로따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서울의 외곽이기도 하지만 또 광주시의 또 외곽이라서 아마 대중교통편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힘들어서 못 걷겠다 하고 나오더라도 대중교통편을 찾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아마 콜택시를 부르시던가 해야 될 텐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무리하지 않고 걸으시는 게 가장 낫겠죠. 산길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한번 이렇게 언덕을 넘어갑니다. 이 경기 옛길 기준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세오곡에 다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도 남한산성 종주할 때 지나갔던 곳 같은데. 두리봉 막 이런 쪽을 다른 산들 지나갈 때 일로 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진짜 산 오르는 일은 없겠지.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경기도 광주시인가 봅니다. 이럴 땐 이중적이 됩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할 때는 얼른 도심이 나왔으면 합니다. 광주시 들어오니까 차량 통행도 많고 5km 더 가면 진짜 오늘 한 32km 기록하게 되겠네요. 딱 5만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목현천을 따라서 경강선 경기 광주역까지 갑니다. 곧 있으면 일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시내에 들어왔으니까 해가 져도 걱정은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 저는 지금 몇 킬로미터째 이거 들고 가고 있거든요. 이따 역 가면 버리려고 계속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걸 저렇게 버리는 사람들 보면 늘 화가 납니다. 경기 광주역 다 왔습니다. 오늘 32km 정도 기록하고 5만보 정도 되겠네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